오픈된 공간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드라이브 텍스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죠? 네. 며칠 전이 12.12였었죠. 아하. 빵빵. 네. 였었는데, 네. 역사적인 날을 뒤로 하고, 네. 오늘도 정호성 하드웨어랩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성입니다. 네. 정호성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년대 초 인텔 퀴즈대 한국 대표로 선발. 네. 당당히 한국 챔피언이어서 나갔다가 세계 챔피언. 네. 아니야, 아시아 챔피언이야. 아시아 챔피언. AP. 네. AP 챔피언 함께 합니다. 네. 그럼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야, 이거 드디어 이해준 의장 만세! 누가 승리한 건가요, 이거? 네, 이해준 의장. 국세청인가요? 네. 구글 보고 있나? 네. 네, 구글은 이제 완전히 물렸고요. 애플 보고 있나? 애플 보고 있나?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페이스북이 드디어 한국에 세금을 내겠다고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세금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유한회사라서 근데 이게 분사 매출로 잡힌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광고 매출은 나라별로 따로 집계를 해서 신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뭐 이득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국세청도 있을 거고, 네네. N사도 있을 거고. N사는 페이스북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뭐 좋아진 게 뭐 있어? 아니 어쨌든 자기네들 이슈를 제기했으니까 이슈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아젠다 설정이 먹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웃기네요. 왜냐면은 진짜 네. 여러분 그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였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지금 이제 글로벌 사업 총괄하시는 양반이 이제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진짜 역차별된다,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친구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고용도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출 규모도 제대로 모르는데 또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도 자기네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구글 코리아가 아니다 라고 반박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위증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장문에 조항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페이스북은 살짝 거론돼 놓고 타겟은 구글은 맞았는데 페이스북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은 그 다음에 강력한 반박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페이스북에서 글로벌하게 발표했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광고 매출과 네, 맞아요. 네. 광고 매출 이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네네. 광고 매출을 나라별로 집계를 해서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근데 페이스북 자체가 그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회사라고 뽑히기도 했는데 올해 일단은 페이스북 코리아 쪽에서는 이제 조세 회피를 하지 않겠다라는 가장 그런 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했고, 또 매출 집계 방식을 전환해서 이제 준비 작업에 착수 이미 했고 2019년부터는 이제 나라별로 매출이 집계돼서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은 국세청이 또 하나의 세원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진짜 뭐 항상 그죠. 뭐 세금을 내냐 마냐, 절세냐 탈세냐. 그쵸.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왜 고민이 많냐면 그 고정사업장 이슈. 저희들이 또 국세청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고정사업장. 근데 데이터 센터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야후 모델과 최근 나온 구글 모델들이 있는데, 야후 모델은 뭐냐면 각 나라별로 현지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설비의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 있어. 그쵸. 그리고 진짜 지도 서비스도 거기서 다 했어요. 네, 로컬에서 다 처리했죠. 예전에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슈가 갑자기 없었죠.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은 데이터 센터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국지간 곳에 몇 군데만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코리아라는 유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정작 구글 코리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설비는 안 들어와 있고, 일부 캐시 서버, 캐시라면 이렇게 좀 빨리 할 처리할 수 있게 그것만 하는. 일부 통신사랑 계약해서 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사업장이 아닐 경우는 다른 지역에다가 그 세금 할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다가 이렇게 하죠. 광고를 하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법인카드나 일반 카드를 등록했을 때 그게 해외 계좌랑 연관된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거로 놓고 그거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집계됐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각 나라별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최소한 2019년 그 상반기, 죄송합니다. 상반기 안에 각 나라별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진짜 정확한 매출 규모, 광고 매출이죠. 그것도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과세 당국은 세금을 때릴 수 있고. 아, 네. 잘한 일이에요. 페이스북. PG사들도 또 새로운 수익 상출. 그럴 수도 있죠. 네. 카드 결제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글과 애플 쪽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쵸, 이제. 야, 페이스북은 이제 한 발 떠나고, 머리 잘 쓴 것 같아. 우린 다 했으니까, 니들은 17주 저기서 맞았으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 축하드려요. 밀린 것까지네. 감동이 없었어. 그러니까 세금을 내겠다. 여기서 뭐 진정한 감동을 원했다면 그동안에는 얼마였는데 이것까지 밀린 것까지 낼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소급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유가 구글 때린 거는 소급했거든. 아, 그쵸. 대략.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냐면 그 고정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서비스 매출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옛날 법이라는 거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인데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거로 해서 매출을 잡는다? 저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만 생각했네. 이게 팟캐스트 들으실 분들은 내가 입에서 우기적 하면 좀 발음이 이상할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 이슈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슈퍼 공룡들의 출현, 그 다음에 그 매출 뒤에 항상 과금, 세금이 있다, 이런 어떤 국가들의 어떤 논리, 이런 게 매번 충돌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세무 관련된 법, 규약만 1000몇 개라고 했었거든요. 국세청뿐 말로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문제를 진짜 OECD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았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먼저 페이스북이 이제 바로 나오니까 아마 페이스북은 이렇게 하면서 어쩐지 중국주 좀 들어가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근데 일단은 뭐 국내 기업들 사실은 법인세 제대로 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실제로 저번에 서울대학교 이준규 교수님인가? 네네네. 그분이 아니 우리나라 해외 글로벌한 되게 유명한 어딘가에 나갔는데 한국 기업의 법인세가 5%나 나온 한국인데 실효 법인세가 깜짝 놀랐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출처가 국회 예산 관련된 거였어요. 예산기획처. 네. 그 진짜 우리나라 법인세가 말이 25에서 올라가냐 마냐 22냐 뭐 이랬는데 진짜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다 감면받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연구소 설립해서 감면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네. 그러니까 여긴 뭐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 다 빼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법인세율이 높은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수입으로 잡히고 있느냐. 진짜는 진짜 25, 뭐 23으로 돼 있지만 진짜 그런 거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실제로 세금 내는 건 5%인데 그렇죠. 다른 데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낼 거 내고 있는데 전혀 대기업들은 뭐 학교를 만든다든가 뭐 사회복지기관을 만든다든가 사회공헌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법은 또 선두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진짜 이 기회에 우리나라 이제 이런 쪽 재정법들, 회사법들도 한번 잘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도 돈 잘 벌면 좀 절세하면 좋은 거 아니야? 절세는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고. 아니, 절세는 국세청에서도 법에 따라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하면 절세고 저희 비트코인 같은 거 사서 해외로 결제하면 탈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페이스북 좋은 회사, 구글 응답하라 구글. 좋은데? 응답하라 애플. 응답하라 구글. 응답하라 구글, 응답하라 애플. 네. 조세회피 이슈였는데, 하여간 의미 있는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나라별로 하고 있는 이슈들이 좀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이라든가 지금 최근에는 보면 각 나라별로 미국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나오고 중국도 이제 장점인 아저씨의 2기 그 다음에 러시아 또 나온대요. 푸틴 아저씨 나오고
일본의 아베 아저씨 연장. 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들이 약간 이상한 자국주의적인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창궐. 그리고 이제 강력한 국가주의. 당연히 보호가 되면 막 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거든요. 그 난리 났잖아요. 금리 인상 시켰죠. 금리 인상하면서 갑자기 나라들한테 법인세를 확 낮춰준다고 트럼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른 나라가 난리 났더라고. 미국이 낮추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서 낮춰. 그러니까 실제는 저쪽이 낮추면 이 나라도 낮추니까 혜택은 없는데 실제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야 미국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자국중심주의로 가니까 궁극적으로 니네가 낮춘다고 하면 다 세금을 낮춰주게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이런 교묘한 상황에 페이스북이 또 툭 치고 나오니까 주커버그가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최고. 그리고 왜냐면 그 부사장이 네. 내가 뭐 잘못된 걸 만들었다 이래서 양심선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페이스북이 난리 났어요. 네. 왜냐면 정작 만든 부사장이 전직 페이스북 부사장이 이 소셜 이게 사람한테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부랴부랴 성명을 내가지고 많이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셜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이슈를 팡 치고 나오면서 또 오히려 환기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물타기면서 큰 뉴스. 확실히 페북이 젊은 회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동안 영국하고 호주 여기에 나연설만 매출로 집계해 왔는데 이런 되게 것들이 적게 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죠? 뭐 몇 불이더라? 2014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얼마죠? 630만 원. 630만 원 냈으니까 4,327파운드니까 열받을 만도 하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다 페이스북 쓰는데 왜 쟤네는 세금을 600만 원 냈다고 하니까. 그쵸. 오히려 걔들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 공짜로 해주고 페이스북 공짜로 다 쓰게 해주니까 저렴하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다양한 했고 역시 일단 우리는 네이버. 제가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왜 자꾸 저거 세금 얘기하고 그래? 막 이런 얘기했는데 네. 경솔했습니다. 네. 의장님 미안해.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보면 네이버 화이팅! 네이버 짱! 네. 이게 다 이혜진 의장 덕분이야. 전 의장 덕분. 웨이!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광풍. 정말 광풍이죠. 저희 강력한 대처에 나서겠다. 네. 일단 결국에는 제재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제재가 나왔죠. 제재가 나와서 검토 아니에요? 검토? 검토 중인데 어찌됐든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미성년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고등학생 경찰이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허먹은인가? 걔는 사기를 뻘짓을 해서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도 사실 걸려 들어가 있고 트위터를 영어로 뭔가 날리면서 사람들을 싹 했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등장해가지고 뭐 해킹 당했나? 이 자식 뭐야?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고 새로 포크 가지치기를 해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 자체 프로젝트가 이제 허위였던 거고 그래서 뭐 잠수 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협박이 간 거죠.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왜냐면 거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뭐 트위터 멘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협박 같은 게 오니까 보호를 요청을 한 거고 어쨌든 보면은 이제 대충 보면 미성년자 거래 금지 그리고 외국인의 거래 금지. 그럼 뭐 이거 꽁꽁 싸매는 거예요? 아니죠. 국내에만 거래가 안 되는데 해외 계좌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실명 확인 국내만 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뭐 거래소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거기에 지분 참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근데 너무 이게 뭐 너무 열풍이잖아요. 그쵸. 그 진짜 뭐 부동산이라든가 금리 이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경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일반 생활들은 되게 쉽지 않은데 뭐 부자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이 또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라고 했는데 일단 올해 3%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반에는 일단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에 가는 것들이
토지 보상금들이 지금 매해 뭐 수십조씩 풀리고 있고 결국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그러니까 계속 개발들. 불필요하게 하고 있고 뭐 이번에도 뭐 저기 뭐야 근데 없애가지고 하잖아. 그렇죠. 그린벨트 날려 제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린벨트를 날려서 근데 그걸 청년하고 저기 신혼집인데? 그래도? 아니 국내 주택 보급률이 128%예요. 128%라고요. 말이 안 되죠. 왜 내 집은 없지? 이 토건족 저희 집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해킹 보안에 대비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그리고 가상화폐로 거래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방안들.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제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제 유사수신 행위로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그 유사수신이 뭐예요? 유사수신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사기치는 거야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신을 하잖아요. 얘가 약정을 해서 얼마를 걸어주겠다 하는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어떤 펀딩하는 거에 들어가면 기본 한 달에 25% 이상 수익을 준다 그래요. 많으면 80%. 거의 사기성. 네,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으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한테 몇 퍼센트를 보장해주겠다 네, 이런 다단계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자금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또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24시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통화랑 똑같아요. 저희가 외환 교환 하잖아요. 외환 시장이랑 똑같아요. 주식 시장은 그 정해진 날 국가 3시간? 3시간 정도까지 국가에 정해져서 아침 9시부터 하죠. 9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4시까지 하고 근데 그건 주식 거래고 그쵸. 외환 거래는 그냥 24시간 하네요? 그쵸. 월요일 호주 오픈하면서 토요일까지 미국장 끝날 때까지 계속 거래가 되는 건데 어찌됐든 게임에 미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맛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데. 그 손재권 기자 있잖아요. 매경인터넷. 네네네. 매경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으로가 있는 손재권 기자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한국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 규정 전면 금지한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글로벌하게는 그러니까 투기성 과열 경고 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광풍이 부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정부가 좀 필요하다. 일단 어떤 규제가 광풍 부니까 일단 막아라는 하는 것보다 왜 유독 한국은 이런 광풍이 불까? 도대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폭증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스타트업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덮으니까 이게 그러다가 그나마라도 오는 어떤 싹을 제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고 우려도 있었는데 정호성 기자가 보시기엔 일단 너무 광풍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죠. 실제로 다단계 하는 업체들이 먼저 이걸 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유사수신 업체들이 먼저 붐업을 시켰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랑 뭐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그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또 많이 널뛰기 또 했었고 사실은 되게 큰 세력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벌었을 거예요.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벌었을 거고 엄청 벌었을 거 아니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도 원래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면서 오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생긴 게 벌써 근한 10년 정도 되는 건데 10년이면 자기 몰라 거네? 그쵸. 10년에 근데 올해 초에 지금이랑 비교하면 10배 정도 뛴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세력주들, 작전주 같은 경우들 보면 10배 정도 기본으로 떠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니까 굳이 지금 있는 사람들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더 크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저희들이 비트코인 하다가 정우성 기자가 1코인을 샀었어요, 언제? 네, 저번 주에 샀죠.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보여드린 거죠. 도기자가 계속 저거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2,000원이었을 때 왜 안 팔았어? 2,000까지 올라가질 않았어요. 1,400인가 얼마 사지 않았었나요? 아니죠. 16,000에 샀어요. 16,000에. 16,000이 우리나라 돈 얼마야? 1,800, 1,700? 1,700만 원 아니에요? 그쵸. 그걸로 산 거예요? 네. 그냥 나한테 주지. 주면은 주나요? 네? 지금 마이너스 700불입니다. 마이너스 700불. 70만이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보세요. 김한선 이사님이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을 구매했었어야. 이사님, 방송 보고 계시죠? 뭐 사야 되나요? 저 다음 주에 실제 네. 김한선 이사가
홍보대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여기 비트코인에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진짜 이 비즈니스하고 이 열풍을 진짜 현장에 있는 분하고 만나보기로 했어요. 또 한번 해주시죠. 서진호 샌프란시스코 친구가 트론을 사라졌네요. 네. 서진호가 제 생각엔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누가 옆집에 사촌이 비트코인에서 아파트 샀다더라 뭐랬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 그리고 짧은 기간 특히 올해 가파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벼락부자들이 생겼다는 거고 나도 들어가자 이러다가 다 폭망? 네. 그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요? 트론을 사라고 진작 얘기하죠. 저 나쁜 사람이야. 트론이요? 에이, 안 사요. 얼마 들어가가지고 일단 자기 1년간 묵혀놓을 거라고 하던데. 트론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삽니다, 그럼. 김한상 이사님. 트론 산다요. 다른 거 사라고 하지 마세요. 네, 큰손 정기자, 정우성 기자. 원래 주식도 잘 하셔요. 네. 트론 어카운트가 없네, 여긴 또. 네. 댓글에 진짜 저걸 1,000얼마에 샀다니 하면서. 서 부장님 책임져요. 서준호 부장님, 가지야 앱 까라고? 한강 물음도? 조심해야 돼. 드라이스트 입고 들어가면 돼요, 한강. 괜찮아요. 조심해야 돼. 이게 저희들 이제, 팟캐스트로도 성취하는 분들 계세요. 네. 이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절대 사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제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최순실 씨 받은 벌금만 저희 받으면 되는데 1185억. 그 벌금 받았어요? 네, 구형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숨겨놓은 게 1조니까. 숨겨놓은 게 수십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때 1,000억씩만 있었으면 지금. 그 사람이 그걸로 산 거 아닐까? 그니까 안 잡히잖아요. 네, 예. 진짜 엄청나군요. 여튼간에 근데 이제 진짜 광풍이고 막 국세청, 법무부,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 이런 데서 지금 다 난리 나가지고 또 청와대에서도 막 되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광풍에 피해자들이 막 속출하는 것 같고 막 고등학생 진짜 막 경찰이 지금 보호하고 있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는 어차피 주식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출입 기자인데 주식을 안 했어. 난 한 주도 안 했어. 안타깝긴 합니다만 다른 걸로 벌어야죠 뭐. 일단 돈 버는 사람들은 저는 거래소인 것 같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 빗썸이 12일날 결제 24시간 거래된 금액이 2조래요. 2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거래소들은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비싸요. 빗썸 근데 벌금도 물었잖아요. 그쵸. 저번에 잠깐 다운시킨 것 때문에. 네. 아니, 다운된 건가요? 다운시킨 건가요? 사람 살려고 해서 아무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빗썸 자체도 자기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지가. 자기네 거래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그게 좀 관건인데.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거래소만 남는다. 만약에 시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거래소만 남는 거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명물 서진호 아저씨. 자기도 2014년에 사서 2015년에 팔았다고 써라네. 2년만 더 기다려보지 그랬어. 네. 그러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빌딩 사고 막 놀러 다닐 텐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근데 이 기술이 확산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거품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떤 산업군을 같이 이끌어 가려면 비트코인이 떴어요. 그러면 다른 가상화폐들이랑 뭔가도 같이 올라가거나 네네. 반도체 기술이 뭐가 이렇게 발달이 되면 전방 후방 산업으로 다 발달하는데 얘들은 특별하게 거래소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거나 암호화 기술이 고도화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산업 파급 효과가 없어요. 거래만 일어나잖아요. 네네. 거래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들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해서 사라지고 이런 건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이닝한 대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사실은 가치가 없었던 게 채굴은 됐는데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쓰는 것들이 이제 멕시코의 무기 밀매 자금이라든가 마약 거래 대금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해커들도 우리 비트코인을 달라고 했잖아. 걔들이 사실은 이득 본 거죠. 해커들이 엄청나게. 최진 다음 주에 저희가 보안 브리핑 2017년 결산방송 사탄. 그쵸.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하고 하는데 이것도 랜섬웨어 얘기 다르거든요. 얘들 이제 랜섬웨어 당하면 비트코인을 내놔?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북한이 돈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맨날 뚫리는 우리나라.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뭐 그냥 공격해가지고 해킹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고생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네. 서진호 부장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소규모로 사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코인베스트 CEO를 엔트리센 호르위치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서 일단 사봤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광풍이 불 줄은 몰랐었다 하고 얘기하시는군요. 저 그래서 다시 저희 서버에 깔았어요. 뭐를? 마이닝 하는 거를. 책으로 해요? 한번 돌려보려고 얼마나 걸리나. 아 뭐야, 이제 채굴까지 나섰다. 아니야. 아니 거기는 GPU가 없어요. 근데 해본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해서? 월렛이 있으니까 서버는 돌아가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왜냐면 어떤 산업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전력 소비 엄청나게 먹고 이게 되게 친환경 기지이지 않은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이제 IDC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를 쓰거나 뭐 저희 페이스북을 쓰거나 구글을 쓰실 때마다 그런 컴퓨팅 자원이 있는 곳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건물이 필요해요. 그 안에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엄청난 전기를 먹어요. 그쪽에 이제 막 강력한 발전소, 변전소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발전소에서 바로 수력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직접 거기에서 경매 시장, 그러니까 전력 경매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막 2벌, 3벌씩 크로스를 해놔요. 왜냐면 전기 나가면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라. 그렇죠. 해가지고 실제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튼지 간에 뭐 그렇게 계속 채굴하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띄고 근데 요런 어떤 광풍,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또 이제 암호화해가지고 뭔가 수식 문제를 풀면 또 이게 또 여러 사람이 채굴하게 되면 또 이게 채굴 시간을 되게 길게 만들어 놓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몇 년도까지 딱 하게 만들어 놨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걸 갖고 나서 또 가상 화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이해하실 때도 도대체 뭐야 블록체인에 뭐 비트코인에 거기에 또 가상 화폐 거래 이러는데 약간 이런 어떤 인프라 기술이 좀 바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기술을 P2P라는 그러니까 서로 피어 개인이라고 보면 되죠. 점대점으로 보면. 근데 이건 인터넷 기술은 진짜 어떻게 전 세계 혁신도 시키고 막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다 했는데 갑자기 금융 쪽에 그냥 팡 터지는 바람에 일확천금 이슈로만 확 부각되니까 이것도 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세력이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전체 그러니까 해외는 이제 고래라 그러는데 1000명 정도가 모든 전체 비트코인의 45%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작전주죠. 작전하는 거고 그 사실은 얘들이 뭐 2,500만 원? 맘만 맞으면 진짜 뭐 10만 불까지도 갈 수 있죠. 1 비트코인에 1억까지 만들 수 있는 뭐 하는 거고 개인들이 팔지 말고 갖고 있어. 1억 가보자. 마이너스 알았어. 아니 농담했어? 지금 그 하나 이슈가 그래픽카드 업체들이 되게 돈이 많이 벌었대요 올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벌어서 이분들이 어디 가냐면 세금을 낼 거냐 직원 복지했을까 이런 고민인데 그 유통하는 회사들에서 하와이 전 직원이 하와이 가시잖아요. 다음 달에 가는데 전 직원이 하와이로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 진짜요? 갔다 온 것도 있고요. 그래픽카드 업체들 엔비디아네. 엔비디아는 안 하죠.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업체 또 있나요? ATI? 그거 말고 ATI도 잘 됐어? 유통사들. 유통사들.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주가 오른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되고 유통사들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법인세 뭐 이런 거 세금 줄이려고 그냥 다 경비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12월 되면은 이 법인에서는 세금을 낼 거냐 경비로 떨굴 거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어떤지 간에 배 아프네요. 부럽기도 하고. 저희 하면 되죠. 하여간 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에 진짜 좀 가서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건지 저도 좀 배우기도 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방송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열풍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2017년 12월 14일 도라이브 테크스타 주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예전엔 가전쇼라고 했는데 요즘 그냥 CES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2018의
저하고 서준석 PD하고 갑니다. 자동차 라이브의 길이나 모토그래프, 그 다음에 IT, 말랑말랑 기사, 이런 거 잘 쓰는 IT 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가요. 근데 저희들은 가난해서 하와이 가서 환승해. 진짜요? 네. 그래서 정작 원래 정성 아저씨의 얘기를 들었으면 한 70만원, 140만원에 둘이 왕복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늦게 사는 바람에, 뛰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라이브를 해야 돼요. 라이브를 여러분 진짜 엄청 상황이 안 좋다고. 서진호 아저씨가 막 아까 고춧가루 엄청 뿌려놨더라고요. 네, 그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일단 막 유심 카드든 뭐 이게 모아놔가지고 어떤 형태로도 라이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그때 기간에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임시 권한, 스팟 권한. 그래서 혹시 여러분 도라이브가 네이버 TV에 뜰지도 몰라. 근데 구독자가 너무 없어. 네이버 TV 구독 좀 해줘. 사람들 풀어가지고. 원래 1000명이 구독하면 라이브 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17명인가 19명이에요. 여튼 하와이 경우에서 가서 가난해서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공지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데 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재미난 라이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실제 그래서 폰도 좀 빌리고, 네, 그래서 지금 가는 분들하고 좀 일정도 좀 조율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정성 아저씨가 또 업계 또 마당발이거든요. 막 여기 한다고 막 계속 메일 보내면서 막 왜 연락 안 했냐고 맨날 구박하고 있어. 인간 가가지고 또 술만 먹고 맨날 사람들하고 놀러 가려고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보내. 이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막 연락도 안 했다고 엄청 구박 중이야. 네, 제가 체크해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시거나 아니면 또 이 음성으로 듣다가 다음 주에 한번 들으시다가 나도 간다 이런 분들은 항상 저기 eyeball@techsuda.com, 아이볼이 EYEBALL 골뱅이 techsuda.com, 아니면 서준석 PD SEOPD 골뱅이 techsuda.com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요, 저희들이 가서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현장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먹방도 가능하시죠? 거기 가세요? 그럼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가능하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쭉 말아서 올 거예요. 이래가지고. 네, 그렇지 않아도 안대우 의원님이 이거 알려주셨네. 한국의 참여업체 한 군데 미리 소개받아 오셔서 유선랜을 빌려서 거기서 라이브 해라. 왜냐면 내가 한국관에는 그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하는 거야. 좋아. 역시 안대우 의원님이 랜 하나 뽑아주는 걸로. 아닌가? 네, 여튼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가는데 한번 얘기해가지고 그럼 그 인간들은 한국권에서 계속 해달라고 할 텐데 우리한테. 네, 괜찮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거 꼭 해가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CS 가서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섹션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진짜 카테고리가 뭐 헬스케어, 뭐 스타투어,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자기 스마트 시티에서 하겠다, 그거 위주로 좀 둘러보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거를 분들 좀 섭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요, 1월 24일경입니다. 가안인데 한국에서 CS 브리핑 유료 세미나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서준석 PD, 말만 듣던 서준석 PD가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한, 저는 사회. 서준석 PD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닌데? 서준석 PD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서준석 PD가 다 보고 들은 거를 이제 강의하게 될 거야. 서준석 PD 얼굴이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 네, 별로 안 좋아요. 발표자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직원은 없어. 네. 한국관 죄송하게도 썰렁해요. 내년에 이렇게 될지 모르죠. 네. 서준호는 도와지도 않는데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거든요? 썰렁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네트워크 환경은 좋은 거야. 근데 저희들은 LTE, 유심도 좀 이렇게 갖고 가요.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토그래프라고 같이 가는 분들이 본딩 장비라든가 해가지고 막 모뎀 엄청 받고 해서 그런 쪽도 같이 가고 있는데, 뭐 그쪽 설비를 활용할지 같이 좀 코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재미난 광경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아무도 거기서 그런 현장 라이브를 안 하거든요. 물론 시차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한번 CS 가서 준비들 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연말이라 또 너무 많은 과음 이런 거 좀 자제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